17년째 한국인의 암 종별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바로 폐암인데요. 대부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치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의생명과학교실 이창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폐암하면 침묵의 암이다,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이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연구 네, 결과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팀은 106명의 폐암 환자의 폐암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단백질의 발현량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폐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단백질인 USE1을 발굴함으로써 폐암 특이적 바이오마커, 즉 생화학 지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폐암 환자의 DNA, 즉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13명의 폐암 환자로부터 5종의 USE1 돌연 변이를 발견하였으며 이들 돌연 변이들에 의해 실제로 USE1의 단백질의 발현량이 증가되어 폐암을 유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E1 단백질의 조절을 통하여 폐암을 실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세포와 실험 동물에서 보임으로써 폐암의 신약 개발의 새로운 타깃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 US2원 단백질이라는 게 폐암 발병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단백질을 어떻게 해서 폐암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USE1이라는 단백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기능은 인체 내의 단백질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생체 내 단백질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 USE1 단백질도 세포 주기 단백질인 APCC라는 단백질과 결합되어 분해가 되어 이 USE1 자체의 발현량이 조절이 되어집니다. 이 폐암의 경우 USE1 단백질 내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여 이 세포 주기 단백질인 APCC와의 결합이 되지가 않아 USE1 단백질 자체가 분해가 되지가 않아 결국 과합 발현되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로 결국 세포 주기를 방해하며 또한 다른 단백질들의 분해를 방해함으로써 폐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USE1 단백질이 이제 신체 내에 있는 단백질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이긴 한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USE1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폐암 환자에서 USE1의 단백질의 발현량을 분석하여 과발현되어 있는지 항체를 통하여 진단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는 폐암 환자의 USE1의 DNA를 분석하여 돌연 변이 발생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폐암 진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오 마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바이오 마커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주로 어떤 물질을 말하는 건가요? 네, 바이오마커란 DNA, RNA, 단백질 및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하여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가령 질병이 발생하면 특정한 단백질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몸이 정상이나 병적인 상태를 구분할 수 있거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지자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당뇨의 진단에 쓰이는 혈중 포도당은 의학적 진단과 신약 개발에 쓰이는 바이오마커이며 이외에도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전립선 특이 항원 단백질 등이 바이오마커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폐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 1위 암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조기 진단이 어렵다 보니까 사망률이 좀 높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폐암을 좀 미리 진단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폐암은 국제적으로 연간 한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폐 내부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외관상 건강하게 보이는 운동 능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진행이 되거나 발생한 위치에 따라
기침, 객담,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다른 폐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고요.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각 증상 없이 건강검진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증상 없이 말기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이 폐암 환자의 완치율은 30% 이하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암이지만 조기 진단이 되면은 생존율을 80% 이상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으나 현재 폐암 진단을 위해서는 이미징 방법, 즉 엑스레이나 CT, MRI의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이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된 예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현재 폐암 진단을 위해 바이오마커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물질들이 존재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한 특이성과 민감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특이적 마커를 찾아내어 효과적인 조기 검진 방법을 확립하는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에도 이제 폐암 바이오 마커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 연구를 하신 게 훨씬 더 이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USE1 이 단백질 발현량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폐암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치료에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세포와 실험지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이 USE1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면 암의 성격인 증식, 전이, 이동성이 증가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이 USE1의 단백질의 발현량을 감소시키면 이 폐암의 형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또한 세포와 실험지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USE1 단백질의 조절을 통하여 폐암을 실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폐암의 신약 개발의 새로운 타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특정 폐암 환자에서 발견된 이 USE1 돌연변이들을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돌연변이들을 정상 USE1 염기 서열로 치환시킬 수가 있는 환자 맞춤형 타깃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단 이 폐암의 조기 진단뿐 아니라 치료까지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진단에 이 기술을 좀 활용하는 게 가능해질까요? 폐암 환자의 조직에서 이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한 연구실 수준에서 간단한 진단 키트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며 현재는 폐암 환자의 혈액을 통하여 USE1의 단백질의 발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학생들,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진단 키트를 제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가 이제 종착점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제 연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106명의 폐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93%의 폐암 조직에서 USE1의 발현량은 증가되어 있으나 이 소수의 환자에서만 USE1 돌연변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환자에서는 USE1이 과발현되어 있는 다른 작용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며 이들 작용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폐암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거시적으로 이해하여 폐암 치료 또는 예방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창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